안녕하세요. 네, 한번 가운데 나와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네, 옆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은 가을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여자 선생님들 가을 여자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옆에 계신. 네, 저는 가을 남자 김태현입니다. 네. 제 사진 어떠세요? 네, 가을 남자죠? 네. 네,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사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가을에 뭐 하세요? 책 읽으세요? 저는 TV를 봅니다. 요즘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TV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효린의 빈박. 네. 우리 효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 효린의 빈박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상순의 캐릭터도 좋았고, 또 제주의 푸른 바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장면. 이 장면은 뭐냐면 효린의 민박에서 알바생이 하나 옵니다. 그 알바생은 바로 아이유. 아이유가 알바생으로 왔어요. 아마 이효리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길거리에 가면 저 같으면 아이유한테 사인 안 받아요. 저는 이효리한테 사인 받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 민박집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효리한테 사인 안 받고 누구한테 사인 받을까요? 아이유한테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길가 가다가 어떤 여자애가 이제 아이유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아이유 앞에서 엉엉 울면서 이효리한테 사인 안 받고 누구한테 사인 받는 거예요? 아이유한테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누구의 표정? 이효리의 표정. 씁쓸하더라고요. 나의 효리가.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장면과도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같이 내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제가 이상하죠.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 얼굴이지만 40대를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한창 교사 12년 차니까 항상 짱짱한 나이인데 내려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렇죠. 여기 토요일 날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더 올라갈 게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벌써 여기 바닥에 있나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이미 정상에서 어떤 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띠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이효리를 보면서 저의 모습과 많이 유사했어요. 왜? 저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요즘. 올해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교사 생활 처음 있었던 일인데 떠드는 학생 한 명을 제 지도를 하는 가운데 그 놈이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제 앞에서.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모세였거든요. 야야 하면 바로 복도에서 제 목소리 크잖아요. 야야야야 하면 바로 막 모세 바다처럼 이걸 당한 거예요. 5월인가? 이때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때 같이 맞불을 놓으면 안 되죠. 일단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고 은밀하고 깜깜한 공간을 얘들 1대1로 독대를 해야죠. 12년 차인가 그런 노하우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승질 내기보다는 따라와. 따라오는데 또 이건 또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면서 중얼거리죠. 비폭력대화. 관찰, 느낌, 감정. 너는 어떠니? 막 한쪽에서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그리고 이제 깜깜한 밤에 이제 교무실 옆에 이제 그 상담실이 있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으나 비폭력 대화를 평상시에 연습했던 저였기 때문에 평상시 너랑 나랑 사이 좋았는데 왜 그랬냐? 내가 너의 뭘 건드렸기에 너 그렇게 욕을 했니? 너의 감정은 어떠니? 내 감정 어떠래? 이거 나오는데 힘들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서 이제 나 나쁜 남자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비폭력 대화를 훈련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역시 비폭력 대화는 효과가 있어요. 소리 지른 저의 모습에 아버지가 빙의가 된 것 같다고. 또 이런 친구들이 요즘 자주 얘기하는 병이 있어요. 옛날에는 ADHD가 막 유행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병 아세요 혹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분노 조절 장애. 고백하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사실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약을 먹고 있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럼 죄송하대요. 그래서 의외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의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역시 비폭력 대화 짱이네.
그리고 나는 정말 노련한 교사야. 에? 뭐 이렇게 했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제가 왜 내려간다고 느끼고 있냐면, 이제 이 친구를 다시 이제 들여보내고, 집으로 퇴근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를, 소리 지지 않고,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관찰과 느낌을 통해서, 감정을 불어오고 안아줬으니까. 그리고 눈물도 찔끔 흘렸어요, 그놈이. 잘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공개석상에서 할걸. 하필이면 이게 뭐 은폐동 공간에서 해가지고.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갔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욕할 때 그 표정이 있어요. 네? 그 표정. 그 표정이 막 잠자는데 천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리고 한편의 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냐면, 야, 김태현 선생님, 걔한테 졌대. 이 모분한테. 성식이라고 할게요. 성식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를. 성식이한테 졌대. 성식 욕하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성식이한테 졌어. 야, 앞으로 김태현 선생님 대할 때 그냥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막 이 소리가 막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정말 졌나? 두 번째 날 밤에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친구한테 사과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과를 안 받았어요. 그냥 안아주고 끝냈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시끄러워 했던 그 표정과 그 느낌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시를 줬어요. 시를 줘야겠어요. 제가 부교사니까. 그래서 어떤 시를 줬냐?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김태현, 작은 흉터. 학생 한 명을 혼내고 돌아서는데 그놈이 이라고 한다. 불을 품고 학생을 째려보니 가슴속에 시뻘건 화가 보인다. 부모에게 선생에게 건네받은 마음의 불이 보인다. 학생은 또다시 이라고 하지만 나는 온몸으로 그를 껴안는다. 뜨겁다. 나도 가슴이 데인다. 집에 돌아오니 가슴에 물집이 생겼다. 바늘로 콕 찌르고 물을 뺀다. 가슴에 작은 흉터가 또 하나 늘었다. 다들 흉터가 많군요. 이 시를 딱 쓰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볼 때 제 안에 이제는 없었던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수업할 때 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성식이 눈치를. 돌직구 던질까 봐. 그래 가만 보면 아이들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생기지만 이제 수업도 힘들었어요. 5, 6교시가 너무 힘들어요. 5, 6교시 너무 힘들고 교육청에서는 교과 내용 재구성을 하라 그러고 융합 수업을 하라 그러고 뭐 교육과정을 새로 짜라고 하지만 이제는 수업이 예전에 팽글팽글 돌아가던 머리가 안 돌아가. 윤동주 서시하면 뭐 수업 자료가 막 찾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차차차 떠올랐는데 이제는 안 찾아져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럼 이제 피자 한 조각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때 저는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려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유명한 우리 여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알리는 몰라도 이 말은 아실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게 이제 알리가 한 말이에요. 전설적인 복수입니다. 전설적인 복수. 그럼 말년에 무슨 병이 걸린지 아세요? 바로 파킨스 병을 걸립니다. 왜 걸렸을까요? 사실 이거는 알리만 걸린 병이 아니라 대다수의 격투기 선수들이 많이 걸린 병이 있어요. 이건 일명 펀치 드렁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즉 계속 뭘 맞는 거예요? 계속 펀치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 생겨서 나중에 파킨스 병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 미식축구 선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펀치를 맞고 있어요. 우리도 펀치를 맞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비폭력 대화하고 학급 긍정 교육하고 배움의 공동체를 하고 거꾸로 교실하느라고 동료 교사, 학생, 관리자, 교육청 수많은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수많은 펀치를. 근데 중요한 거는 짱짱할 때는 안 나타나. 그것이 짱짱할 때는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날 때? 내려갈 때. fall. 지금 이 가을. 내려갈 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올라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올라감의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우리 오후에 선택식 강의 한번 보세요. 강좌 이름. 짱짱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성호 선생님. 아이들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나는 4. 피자 한 조각도 소화가 안 돼. 닭다리 노노노노노. 이제 야채, 선식. 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탁월함과 화려함을 추구해야 돼요. 맞죠? 뭔가 전문적인 탁월함이 필요해요. 그럼 한편으로는 또 뭐도 우리가 생각하냐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거. 우리는 이상하게 산에 올라서면 어디 가야 될까요?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정상을 가야 돼. 그리고 야호라고 소리를 쳐야지 산에 갔다 온 거야. 근데 산에서 우리 뭐도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시죠? 내려갈 때 무릎이 더 아픈 거. 관절염이 오고 더 미끄러지고. 근데 우리는 내려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감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잘 내려갈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내려갈 수 있을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궁금하시죠? 아니,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교사 삶에서 나를 만난다. 이 책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가 그렇게 많이 팔렸지만 부끄러워요. 왜? 올라감의 얘기예요. 잘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사의 교육행위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겠냐면 우리의 삶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는 수업의 이야기, 교육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수업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사의 이 교육행위라는 것은 교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의 삶.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내려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잘 내려갈 수 있을까? 이 책도 읽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냐? 바로 깊이의 시선입니다. 깊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깊이. 가만 생각해 우리는 넓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비주얼 싱킹도 해야 되고 하브루타도 해야 되고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학교 혁신, 수업 혁신, 수업 코칭, 수업 나눔. 넓이의 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넓이의 세계도. 넓이의 세계도 있어야 돼요. 넓이의 세계도. 탁월함의 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은 우리 안에서 어떤 세계에 있어야 되냐? 바로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이의 세계. 깊이. 넓이가 아닌 깊이. 그래서 우리는 늘 화려하고 어떤 형식과 기교와 틀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걸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 나는 이제 뒤처지고 있는 교사야. 나는 능력이 없는 교사야. 심지어 50대, 60대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잉여야, 잉여. 아무도 업무 분담할 때 안 데리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내려갈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좀 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는 일이죠. 20대 젊은 남녀의 커플이 손을 잡는 것과 70대 노부부가 손을 잡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더 화려할 수 있어요. 더 예쁠 수 있어요. 20대 애들이. 맞죠? 그러나 70대 노부부의 손이 더 묵직한 뭐가 올까요?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지만 깊이가 있는 교사는 수업 속에 애들을 많이 재울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냐? 말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거죠. 말에 자신의 마음. 얘들아, 조심해. 그리고 너는 소중해. 이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와요. 제자들이. 근데 어떤 애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와우, 선생님, 김 선생님. 와, 그때 수업 너무 잘하시던데요? 협력하고, 배움에 대화 일어나고, 점프까지 빵빵 일어나고 막. 선생님,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런 애들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애들이 찾아오냐면요. 방과후 학교 때 시조를 배우는데 그림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어떤 친구가. 시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조그맣게. 제가 한마디 던졌죠. 마음을 담아서.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사물을 보는 특별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 필범아. 그 얘기를 듣고 걔가 무슨 꿈을 꿀까요? 시인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도 그 다음 주에 시를 가져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작은 한 마리, 너는 사물을 보는 특별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의 그 한 마리를 들은 수능 7등급 맞는 애가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입시 성공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쩌다 한번 내 말에 진심이 담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걔한테 통한 거예요. 어떤 애들이 찾아오느냐?
점심시간에 딱 봤는데 어깨를 늘어뜨리고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불러서 너 왜 힘드냐? 친구랑 싸웠대요. 괜찮다. 어깨 한번 다독거려준 애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교육행위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학생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고 그 마음을 통하여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수업도 모둠을 꼭 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학급살이를 할 때에도 학급 긍정훈육을 해야 돼요. 엄격함과 친절함이 공존하면서 경계를 세우고 아니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세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한마디에 마음을 담기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저의 적입니다. 에너미. 포르스 102 나왔던 아세요? 101. 모르신 분 계시네요.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가운데 놈이 저의 적이에요. 강다니엘. 요즘 아이들 보면요. 키도 크고요. 맞죠?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춤도 잘 춰요. 근데 그들의 노래는 기억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이돌이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고 잘생겼고 춤을 잘 춰도 이상하게 그 노래는 우리 마음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노래는 마음에 남습니까? 바로 우리 광석이 형. 이제 다시 시작이다. 와우! 김광석 얼굴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 사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래가 내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죠. 나이 30이 되면 우리는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무슨 줄 울고 있어요. 왜 강석이 형 노래는 왜 남겨지는 겁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넓이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겁니다. 깊이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아이돌을 꿈꾸는 것 같아요. 놀이도 잘해야 돼. 네크레이션 뭐도 잘해야 돼. 네크레이션도. 네? 그럴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면서 있을 수 있어요. 내 수업이 지금은 기억돼도 5년 후, 10년 후에도 기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감의 세계도 있지만 내려갈 때 한 아이의 마음을 담는 깊이, 그 깊이의 시선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좀 뭐 수업 혁신이 좀 안 되고 맨날 애들 졸리게 해도 한 명의 아이에게는 내 마음을 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깊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깊이의 이야기. 봄하늘도 푸르고 가을 하늘도 푸릅니다. 맞죠? 그러나 어떤 하늘이 더 깊습니까? 당연히 가을 하늘이죠. 가을 하늘.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내려가면서 깊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이의 세계는 뭘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을 살면 됩니다. 내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찾아오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걸 참지 마세요. 그냥 우셔야 돼요. 내 수업이 무기력하고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할 때 숨기지 마세요. 가면을 쓰지 마세요. 우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혼자 울면 안 돼. 누구한테 울어야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교사 한 명을 잡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올까요?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와요. 즉 내가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느냐? 나의 슬픔이 위로받을 때 깊어지더라고요. 나의 슬픔이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때 깊어지더라고요. 여기 실전교육교사 모임 선생님들이 대다수 있을 겁니다. 또는 학교 동아리나 또 학교 혁신 뭐 이런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 보게 되면 우리는 올라감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감의 세계를. 그런데 저는 올라감의 세계도 있지만 내 슬픔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 위로가 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깊이가 생깁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삶이 파탄이 났습니다. 제 삶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으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를 땅에 묻을 때 끝까지 함께 해줬던 동료 교사들. 그 눈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태연 선생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부터 가슴에 새로 심기는 겁니다. 새로 심기는 겁니다. 가슴에. 그 얘기를 하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부터 가슴에 새로 심겨지는 거라고.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그 나무가 계속 자라날 거라고. 그게 엄마라고.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애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의 삶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시기 후로 바뀌어요. 지각하는 애 판단되고 늘 왜 늦었냐 막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아시죠? 네? 욕하는 애 막 날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엄마가 돌아가고 저는 위로를 경험하니까 지각하는 애도 예뻐 보여. 지각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잡고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제가 몇 달을 지나니까 애들한테 신기한 피드백이 와요.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어요. 예전에는 상담받고 싶어요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나름 수업에 수업 코칭 연구소를 만들고 수업에서 나를 만나 쓰면서 나름의 수업의 전문가였지만 상담받고 싶다는 얘기가 거의 안 와요. 왠지 저한테 오면 털릴 것 같대요. 눈빛이 날카롭고 뭔가 흠을 잡을 것 같아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 속에 위로를 경험하니까 내 눈빛이 달라졌는지 애들이 상담받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딱 지나가면 와 선생님 하고 손 들어요. 낯설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따뜻해졌나 봐요. 어떻게 따뜻해진 것 같나요?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을 기도. 내가 감정의 밑바닥에서 방황할 때 길가에 피어난 풀꽃,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뽐낼 화려함, 탁월함이 없어도 내가 잡아준 손에 사람들이 위로받고 내가 고백하는 말에 온기를 느끼는 그런 마음의 깊이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하고 열등감이 많은 나, 간신히 현재를 버티고 있는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깊게 안아주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초라하고 무능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위로임을,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용기임을, 나의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교가 아닌 본질을, 탁월함이 아닌 깊이를, 형식이 아닌 진심을 내가 찾아가길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내려갑니다. 풀꽃이 주는 위로와 지는 해가 주는 희망으로, 가을 하늘이 주는 성숙으로 내려갑니다. 그 힘으로 삶의 밑바닥을, 타인의 상처를, 나의 존재를, 의미를, 가치를 더 진실되게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려가지만 가을이 됩니다. 슬프지만 깊어지는 가을이 됩니다. 우리에 계신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화려함과 탁월함도 추구해야 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내려갈 때가 옵니다. 그때 삶의 깊이를 찾아가는, 나의 슬픔을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관리자를 위로하면서 깊어지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남자 김태현이었습니다.